4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가족을 울린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오래된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40년 넘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낡은 철제 금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고는 녹이 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오래된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금고를 보아왔던 세 남매에게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아버지는 평생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세 남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금고는 함부로 열지 마라. 큰아들 민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금고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석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 작은 놈 몇 마지기, 그리고 오래된 창고. 큰아들 민석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정리해야지. 둘째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인데 너무 빨리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막내 아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창고 안을 정리하다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형?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왜? 금고 아직 그대로 있어. 세 남매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금고 앞에 섰습니다. 민석이 금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지 말라고 했잖아. 민석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 순간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걸 잠가 놓았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본 열쇠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꽤 오래됐네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열 수 있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금고 앞에 세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철제 문에 기계가 닿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돈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일 수도 있지. 그 말에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렇게 열고 싶은 거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석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야 한다. 그 말이 민석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 돈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왜 나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 마침내 금고의 잠금 장치가 움직였습니다. 철컥.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민석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금괴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보석도 없었습니다. 텅 빈 금고 안에는 단 하나의 상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열어라. 민석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열어봐. 수진이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 이것일 거다. 돈은 내 힘으로 벌어라. 민석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수진과 현우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다. 내가 20살이던 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필요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자신이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팔았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 그 반지는 민석에게 늘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손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민석은 그 반지가 아직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던 이유도 있다. 민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금고 안에 돈을 넣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다. 민석이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이 이 금고를 열었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돈부터 찾는다면 이 금고는 실패한 것이다.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편지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다. 잠시 뒤 민석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것은 재산이 아니라 너희 삼남매의 기억이었다. 그 순간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상자 안에는 아직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세 남매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날.
민석은 사진을 뒤집어 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이 사진을 보아라.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사업 때문에 바빴고 수지는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민석과 자주 다퉜습니다. 현우는 두 형제 사이에서 늘 중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첫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도 재산부터 얘기했잖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그 금고 안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안 남긴 게 아니었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남긴 거야?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남긴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이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우도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아버지의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현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밥 한번 먹자. 세 사람은 오래된 주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작은 밥솥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금고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민석이 웃었습니다. 우리 안 싸울게. 그날 밤 세 남매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했던 이야기. 4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는 사실 돈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금고 안에 돈 대신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금고는 마침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금고가 열어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닫혀있던 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금고를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꺼내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금고 옆에는 아버지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기억은 남는다. 민석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잠가둔 건 금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네요. 돈보다 가족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잠가둔 건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가족은 남습니다. 혹시 오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름 대신 보고 싶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